네, 오늘의 정치권 움직임은 홍익대 정군기 초빙 교수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. 자, 오늘 대선 주자들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.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부동의 1위를 지키면서 30% 가까운 지지율을 보였거든요. 네. 뭐 최근에 오락가락하는 행보에 대해서 비판도 있긴 했는데 지지율이 오른 원인,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? 예, 지난 조사에 비해서 한 3% 올라서 네. 이제 한 30% 정도를 안정권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. 하나는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부진한 행보에 대한 반사이 이것도 좀 볼 수 있고요. 예. 네.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잘한 걸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 사드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. 이것도 점수를 좀 딴 것 같고. 네. 그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. 이것도 이제 중도를 향한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고요. 그다음에는 이제 권위주의를 탈피하는 어떤 이런 그 움직임도 있었어요. 네. 예를 들면은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. 저는 이건 참 좋다고 보는데 예. 네.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그 중도층한테 좀 받아들여져서 30%대로 올라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 지역을 돌고 있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지난 총선만 생각해도 그 민주당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네.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지지를 잘 못 받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알았는데 네.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뭐 절반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. 네.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호남의 민심도 문재인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섭섭하게 했지만 그래도 너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차원에서 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. 좀 듭니다. 반면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뭐 지난 주말에 공식 일정도 다 취소를 하고 집거에 들어가면서 좀 뭔가 너무 그동안에 공격받았던 논란이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요. 어떤 대책을 세웠을까요? 그렇습니다.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 후의 일주일은 정말 완전히 잘못된 그런 그 행보였죠. 예. 너무 성급했고 네.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한 분이 그렇게 그 일주일 동안 바삐 돌아갈 이유가 없거든요. 네. 가면 전략도 세우고 조용히 생각도 하고 할 분인데 네. 모두를 만족시키겠다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결국은 지지율 부진으로 나타나고 네. 그래서 뭐 캠프의 그 여러 가지 사람들도 바꾸고 네. 정치 방향도 이제 생각하겠다. 내부에서도 좀 얘기가 우왕좌왕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여전히 뭐 오늘 그 여러 가지 모습도 보이면은 어떤 쪽을 축을 할 건지에 대한 아직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네. 두루두루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서 본인이 정리하는 시간을 설 연휴를 전후해서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지금 반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한테 도와달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네. 근데 오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으로 추대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럼 이게 결국 바른정당과 연대를 한다는 거냐 아니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와달라는 거냐 이런 의견이 좀 분분하거든요. 어떻게 예. 보십니까? 저는 뭐 후자로 보고 싶습니다. 오늘 뭐 오세훈 전 의원이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이 됐지만 그 최고위원도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오세훈의 가치를 평가해서 최고를 모신 거거든요. 네. 그럼 마찬가지로 유엔 총장 반 유엔 총장께서도 그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보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보수 여권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내가 만나서 우리 편들 끌어들여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세훈의 가치를 보고 접촉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민주당의 김종인 전 대표도 만났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럼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임무를 보고 접촉을 한 건가요? 그렇죠.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. 김종인 의원이 문재인 대표하고 함께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 속해 있지만 네. 본래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고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있지만 여러 가지 뭐 경륜이나 본인의 정치 철학이 보수 쪽에 가깝습니다. 이렇게 또 제3지대에 속해 일 수도 있고 네. 이런 차원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김종인 그 전 대표랑 만나야 되겠다. 그 만난 것 같은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. 네. 오늘은 또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을 그러게요. 만났으니까 앞으로 행보가 또 어떻게 될지 아직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 김종인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문재인 그 친문 쪽의 의원들 세배까지 받겠다고 하는 거 보면은 예. 정말 그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참 알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예.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야권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. 이재명 성남시장. 네. 네, 오늘 출마 선언을 했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어제 예,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두 인물 모두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는 인물로 이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네. 서로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얘기하는 방식이나 내용이나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같은 민주당 그 진영이지만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다크호스죠. 본인도 버니 샌더스를 그 모델로 삼고 나왔는데 네. 촛불 민심에서 정치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정말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직설적으로 한 어필한 점이 많이 지지율로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? 그렇다
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네. 네. 본인이 한때는 보수주의자라고 그랬다가 또 최근에는 뭐 국민들한테 기본소득 2,800만 명한테 1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네. 얘기도 하고 있고 네.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희정 지사는 그건 너무 나가는 얘기다. 안희정 지사는 충청권에 그 또 표심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네. 보수적인 그 지지를 고려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고 네. 또 이재명 시장에 비해서는 보다 더 젊은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예. 근데 그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 출마 선언하기 전에 반문 세력을 만들자라고 이재명 시장이 제안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또 안희정 시장은 또 별로 탐탁치 않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 문재인 두 사람이 계속 각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? 역시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예. 본인들 나름대로의 어떤 리더십 그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 경선도 뭐 같이 하자고 그랬다가 안희정 지사는 그거 아니다라는 네. 얘기를 하고 있고 네. 그래서 안희정 지사는 또 문재인의 뭐 페이스메이커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보면은 역시 그 가장 대표적인 주자의 밑에 있는 이런 그 두 주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고 있는데 네. 때로는 뭐 합쳤다가 때로는 각을 세웠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.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호남을 찾았는데 지금 안 전 대표도 호남에 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면서 동시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양측을 모두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런 행보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예, 그 뭐 안철수 의원이야말로 그 호남에서의 그 지지율을 잃어버린다면 정말 재기불능한 상태가 되는데 정말 그 잘 나가던 안철수 의원이 지금 지지율이 뭐 한 자리 숫자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가서 호남을 대표하는 사람 나밖에 없다라는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야금야금 호남의 지지율을 그 먹고 있기 때문에 네. 정말 질 수 없는 건곤일척의 싸움이 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우리 호남 그 유권자들이 두 분의 또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볼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최종 그 점수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예. 네. 그런데 이번 그 지지율 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로 들어가 있더라고요. 네. 근데 지지율이 뭐 4% 정도 나왔는데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지금은 국정 운영에만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. 네. 이건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둔 거죠. 저도 오늘 그 YTN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는데 예. 지금은이라는 그 어떤 형용사를 붙였어요. 네. 그래서 이분이 만일에 뭐 여권의 주자가 없다면 나갈 수도 네.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지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지금 보수 여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실패로 인해서 네. 정말 소가리를 많이 하고 있고 반기문 그 전 총장도 잘 뜨지 않고 정말 주자도 못 낼 이런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. 네. 그렇다면은 반듯한 이미지, 권한 대행을 하고 있지만 그 황교안 대행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발표도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지지율도 뭐 상당히 괜찮죠. 한 5등, 6등 하고 있는데 네. 지켜봐야 될 보수 여권의 주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아까 뭐 이재명 성남시장과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 출마 선언을 좀 서두르는 분위기지 않습니까? 어떻습니까? 네, 우리가 역대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급박하게 선거를 치르는 경우는 처음입니다. 그래서 이게 뭐 우리 국민들이 후보들을 한번 검증할 시간도 못 갖고 그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간도 되는 것 같은데 주자들도 바쁘고 국민들도 바쁘고 이럴수록 우리 저는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. 그래서 그 각 주자들이 설 연휴 전후로 예. 정말 다 정책과 정치 노선을 들고 나올 텐데 이것을 국민들이 잘 판단해야 되겠다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급박합니다. 왜냐하면은 미국 대통령은 1년 반 만에 됐거든요. 자기가 출마 선언을 하고 1년 반 만에 그 당선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출마 선언하고 불과 2달 만에 그 결과가 나오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 그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이 정말 세심하게 이런 과정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정군기 홍익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